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급 따라잡기의 심우섭입니다. 언젠가 양상국 프로구단이 상수와 하수의 차이라는 글을 발표해서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저도 그걸 보고 참 옳구나 하며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 소개를 하자면 상수는 머리로 바둑을 두고 하수는 눈으로 바둑을 둔다. 즉 상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계산하고 이해득실을 따져서 두지만 하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둔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바둑을 두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둑에 필요한 좋은 구조를 한번 되뇌이고 바둑을 둔다면 좀 더 즐거운 대국이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의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기본 포석을 한 가지 익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형태는 여러분이 화전 바둑을 두면서 이 양걸침 정석을 몰라서는 요즘 바둑을 이끌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걸침을 정리하는 단계로 보겠습니다. 자, 걸쳤을 때 협공은 항상 있는 일이고요. 여기서 3-3 들어가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수비형 정석이 되겠습니다. 바둑이 좀 강해지려면 이제 이 반발하는 이 양걸침 정석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양걸침 정석은 실전에서 많이 나오지만 써봐야 됩니다. 자, 양걸침 왔을 때 일단 한 수 봉쇄하는 쪽 붙이는 것은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3-3 들어가는 수가 있고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젖힘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끊어야 되고,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게 젖힌 다음에 옆구리를 붙여서 두는 수. 정석은 약점이 있으니까 잡고 늘어서, 참 간단하다. 이 쉬운 정석을 왜 못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걸쳐서 왔을 때, 자, 양걸침 왔습니다. 붙이고, 젖혀서 끊는 수. 가장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붙임수가 나오기 전에는 이 3-3에 들어가는 것을 정석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붙인 거나 3-3 들어간 거나 무슨 차이냐 할 수 있겠죠. 백은 이 입장이 잡을 것이 아니라 백은 여기서 여기를 갈라둡니다. 흑은 이제는 이 도를 안 갈를 수가 없죠. 잡히게 되니까. 그럼 늘게 되고 계속 갈라갑니다. 자, 이때는 한 점을 잡아서 백이 연결하고 그거를 죽이면서, 자, 이제 이 단수를 치느냐 안 치느냐 이 관계는 이제 중앙에 젖혔을 때 이 약점을 봐서 이 단수는 보통 치질 않고 그냥 잡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옛날 정석입니다. 흑도 2점을 잡아서 상당한 실리를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석의 이제 문제는 죽은 돌 1, 2, 3선의 돌은 보통 이렇게 키워서 죽이라 하는 얘기가 있죠. 휘가 잡히니까 여기를 와야 됩니다. 이때 백이 이거 젖혀가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손 빼도 흑은 죽질 않지만 손을 뺐다가는 이 봉쇄당하는 이 자체가 거의 선수로 완전히 변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걸 손을 빼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게 되는데, 결국 이 형태는 이 귀에 젖히는 수도 거의 선수가 되고, 결국은 잡더라도 별것이 이용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별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갈라놓은 세력이 나중에 이런 데를 차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훌륭한 큰 집 모양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석은 정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착점이 좋은 데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겠죠. 이 자체하면 이 백의 형태는 굉장히 큰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옛날에 3-3에 들어온 정석이 없어지면서 지금 나온 것이 바로 이 붙임수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잡고 3-3 가서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쉽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침이 왔을 때 잡아주지 않고 이걸 젖혀왔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본다면은 이 젖힘은 백이 이렇게 신통치 않은 약간의 무리성이 있는데요. 흙이 제대로 응징을 못하면 내가 역으로 당할 수 있죠. 자, 이때는 흙도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공격을 갑니다. 끊는 수. 이거는 아마 초창기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지만 세밀하게 확인을 시켜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단수까지 약점을 내고 있는 수. 여기서 중요한 게 있기 전에 상대방은 약점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 끊어두는 게 중요한 수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이제 축이니까 두 점의 힘은 한 칸, 기본이죠. 자, 여기 왔을 때 흙은 이정석은 이 부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침이 되면 흙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침이 안 되고 그냥 잡아버린다면은 이거는 좀 더 조금은 흙이 당하는 모양이 되는데요. 마금이 선수고 잡히니까 자 이렇게 해서 흙은 귀의 실리를 얻었지만은 백도 대신 끊어진 약점이 있으니 하나 지켜두면 되겠죠. 백은 세력이 상당히 막강해졌습니다. 귀의 실리냐 백의 세력이냐 이 갈림인데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시고 이것이 뭐 흙이 둘만하다 하면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참고 둘 일은 없겠죠. 자, 여기서 이 형태는 결과적으로 이 부침수, 이 한 수를 두실 수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백이 이거 잡는 시간은 없다 그랬죠. 잡으러 왔다간 이단수가 선수고 늘 때 유명한 급수죠. 두 점 맞으서는 쌍립의 급서. 이 한 수로 이 네 점은 꼼짝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백이 대망이죠.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 돌이 왔을 때는 끼워서 우선은 있는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먼저 젖혀 조이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여기서부터 어려운 함정길이 많은데요. 우선 쉽게 정리를 해보겠다 하는 마음이면 끼워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어물어물 있다간 늘어서 이 돌이 다 잡히죠. 이 교환만 하고 귀를 잡습니다. 자, 이제 이 돌이 끊는 수가 선수죠. 자, 여기까지 와선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게 빠져나가는 수가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백이 여길 지키면 되는데 이 돌이 나가서는 백은 얻은 게 없습니다. 백은 결국은 이걸 때려내서 이쪽은 득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돌이 빠져나갔을 때 여기서 백의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흙도 이 돌에 대한 어떤 노림을 모른다면 이정석에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뭐 흔히들 나가게 되면은 이런 거 넣는 것은 이걸 쳐서는 안 되죠. 다음에 공격수가 없습니다. 밀고 나가서 이쪽 축과 젖히는 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더라도 여긴 젖혀두면 결국 끊어봐야 이 돌을 잡을 수가 없죠. 이 돌이 공배가 다 메꿔졌기 때문에요. 자, 결국은 이 자체가 나오게 되면은 둔다면은 미리 이제 이쪽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가만히 늘어둡니다. 밀고 나가는 건 역시 세점머리를 맞게 되겠죠. 이쪽 교환이 뭐 항상 선수가 되는 자리고 지금은 뭐 패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걸 둡니다. 자, 그리고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가도 머리를 얻어맞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이 이때는 행마법에 속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무슨 결말이 있느냐 하겠지만 지금도 흙은 계속 씌워서 압박을 늦추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성기는 거는 대환영이죠.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은 이 막강한 세력을 이용해서 나중에 변을 크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좀 더 뭔가 반발을 한번 꾀야 되는데요. 막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올 때 겁나죠. 막상 이런 거 당하게 되면은. 이때 흙은 느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 공배를 메꿔버리는 수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 수는 여기를 뚫고 나가서 막을 때 이 자리를 단수를 치면 있더라도 이렇게 내려 빠지는 양자충으로 이 요속도를 잡는 노림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백은 여기를 버텨내야 됩니다. 공배를 메꾸게 되면 흙도 이제 조금 여유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때 흙은 이 돌을 선수 하나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뭐 늘어준다거나 하면 이제 이 돌을 살려서 충분히 여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도 이 돌을 잡으러 갈 환경도 되겠죠. 자, 이때는 흙은 뭐 중앙으로 이런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해둔다면은 이제 이거 있는 것은 충분히 이 돌을 빠져나가서 이 귀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돌이 오더라도 일단 이 선을 잡고 기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이 형태만큼은 이 돌만 살아버리면 이 큰 돌이 자동사입니다. 더 이상 뭐 이렇게 가일수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 이런 것이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교환까지 해서 이렇게 둔다면 이미 이 흙은 살아있죠. 그럼 이 백은 그냥 죽어 있습니다. 이 선은 종기였지만 큰 돌을 잡을 때 충분한 결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본다면 이 형태는 여기를 젖혀왔을 때 백도 이거를 못 잇고 이어두는 정도인데 흙은 이걸 때려내서 흙으로서는 결코 불만이 없는 중앙을 뻥 뚫어내는 수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양걸침에서는 이 붙임수를 흙이 둘 수만 있으면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 이거 하나 확인해 두시면 자신 있게 두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실전 사활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전에 자주 보이는 형태의 사활입니다. 여기 3선, 4선의 이 변의 침투인데요. 자, 저번 시간에는 이 붙여서 뭔가 공격 가는 수, 결코 백을 잡을 수는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많이 두는 것이 내 집에 들어왔을 때 가둬버리는 수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사활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직접 상대가 강한 곳에서 바로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한 칸은 들여다보기를 이용해서 많이 형태를 갖추는 거죠. 있게 되면은 찔릅니다. 자, 이런 선수 이용이 있기 때문에 이 형태와 이 수는 같은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안쪽 젖힐 수는 없으니까요. 늘고 있고 약점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죠. 이때 들여다보는 수가 있으니까 자, 연결해서 아주 간단하게 형태를 갖추면서 쉽게 살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침투가 와서 입구자 공격이 왔습니다. 자, 여길 들여다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 모양이 갖춰지는데 여기서 이제 흙이 이으니까 너무 쉽다. 이거를 반발을 해온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려졌죠. 이때는 굳이 같이 연결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귀 쪽을 늘고요. 갈라지면 안 되니까 올 때 젖혀서 이 젖힘이 항상 선수가 되면은 쉽게 살아간다는 거. 이 형태는 몇 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자, 연결의 맥점, 바로 이 양날일자가 있죠. 변을 죽이고 쉽게 귀 깨면서 간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3-3 들어왔을 때보다 좀 더 크게 살아갈 수 있는 형태가 되었죠. 자,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꼭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다른 방법을 또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들여다봤을 때, 자, 갈라갑니다. 그럼 뭐 이수로서 쉽게 되는 형태인데 이을 수밖에 없고 여기까지는 필연입니다. 그러면 이걸 젖혔을 때 막으면 좌변과 똑같아집니다. 이걸 젖혀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형태이죠. 두 점머리 보통 양쪽 맞는 수는 굉장히 아픈 수이죠. 우선 둡니다.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어서 역시 날일자로 가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우점머리는 2단 젖히는 수가 강수가 되겠죠. 반발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으면 다음에 이제 죽는 수가 있으니까 흙은 여기는 쉽게 지킬 수는 있습니다. 이때 백은 이 자체에서 살기 전에 약점을 만듭니다. 막을 수밖에 없을 때 다른 수도 말고 냉정하게 늘어두면은 이 자체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살고 오히려 흙은 약점만 남아있는
오히려 이렇게 튼튼하지 못하고 더 불만족스러운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의 입구자는 보통 이렇게 타협이 되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시고 둘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실전에 많은 응용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